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시 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독서 근황 영상을 보고 시를 어떻게, 왜 읽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시집을 꾸준히 읽는 것을 보고 평소에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제가 시를 읽는 방법과 시를 읽는 이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를 어떻게 읽을까요? 저는 한 편의 시 속에 시를 쓴 사람의 시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시인이 바라보는 눈길의 끝에는 대상이 있어요. 시 속에 등장하는 무언가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를 읽다가 어떤 대상이 등장하면 우선 표시해둬요. 그 다음으로 집중하는 건 그 대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예요. 대상의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지 또는 어떤 감정들이 등장하는지도 중요한 힌트가 되어요. 시를 읽는 과정이 저에게는 이런 힌트를 하나씩 모으는 과정이에요. 시는 이런 힌트를 순서대로 친절하게 나열하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서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읽었던 정다연 시인의 시집 서로에게 길에서 끝까지입니다. 이 시집에 실려있는 시 유기는 네가 뒤따라온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나의 시선이 향하는 대상이 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기라는 제목과 뒤따라온다는 묘사를 볼 때 나는 너를 버리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시에 등장하는 감정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불편하다. 혹독한 증인처럼 뒤를 돌면 나는 그것이 불편하다. 견딜 수 없다. 이런 감정들을 모아보면 너를 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네가 뒤따라오는 이 상황이 불편하고 혹독하고 견딜 수 없게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련을 보면 너를 버리려는 나의 의지는 아주 강해 보여요. 나는 오늘 반드시 너를 잊을 것이고 결코 네가 날 앞서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를 플래시로 비추고 비추면서 네가 뒤따라오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너를 버리고 싶고 오늘은 반드시 너를 버리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만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너를 버리는 일은 어려워 보입니다. 걸음을 멈추면 멈출 때마다 나는 널 버리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걸으면 여기니? 여기까지니? 묻는 너의 목소리가 자꾸 날 앞지른다. 앞에서 결코 네가 날 앞서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마지막 연에서 너의 목소리가 자꾸 날 앞지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몰차게 너를 뒤에 남겨두고 앞장서서 떠나려고 했지만 자꾸만 너의 목소리가 나를 앞질러 버린다는 건 너에게 발목이 잡힌 것처럼 떠나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시 유기 속에 담겨있는 시선이 그리고 있는 대상과 상황, 감정을 힌트처럼 모아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네가 뒤따라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오늘은 반드시 너를 버리고 말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걸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버리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를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너의 목소리가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이 시를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상황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적의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도 떠오르고요. 그렇게만 읽어도 마음이 아프고 여운이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왜 너를 버리려고 할까요? 다른 힌트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나의 발이 닿는 곳에는 죽음이 가득해요. 나의 발에 밟힌 풀들은 꺾이고 꽃들은 죽어서 나의 발밑에는 죽음이 가득하다고 해요. 반면에 너는 죽은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를 죽여가면서 사라지게 만드는데 너는 그것을 자꾸만 다시 살려내고 외면하지 못하고 직면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마지막 힌트들을 모아보니 나의 유기하려는 행동이 실은 무언가를 간절히 버리고 싶은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간절히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요. 너무나 강렬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힘들고 아파서 간절히 잊어버리고 싶은데 아무리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그런 기억을 버리려고 애써보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두 번째 해석으로 이 시를 읽으면 시 속에 등장하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의 매력은 어떤 힌트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너를 버리려는 이유도 읽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고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기억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시를 읽는 방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시선이 가리키는 대상과 상황, 그것을 둘러싼 감정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를 골랐어요. 시를 읽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대상과 상황, 감정들이 잘 드러난 시부터 읽기를 추천해요. 시는 드러나는 힌트가 적은 만큼 독자가 여백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장르이고 그만큼 능동적으로 읽는 근육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상황이 잘 드러나는 시들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추리하다 보면 근육을 기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를 왜 읽을까요? 저는 마음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읽어요. 대상과 상황, 감정들로 작가의 시선을 담아내는 것은 모든 문학 작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대상과 상황, 감정들을 촘촘하고 길게 장기전으로 이야기를 펼쳐서 전달하기 때문에 힌트가 아주 많은 장르라면 시는 힌트가 아주 적고 여백이 많은 장르인 거죠. 사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얼마 전에 마음이 어땠어? 라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설은 서너 시간 동안 진득하게 수다를 떨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는 느낌이에요.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무언가 해소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시는 길게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느낌이에요. 어떤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발견하고 공감하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시를 자꾸 찾아 읽게 됩니다. 시 유기를 예로 들어서 시 속에 담긴 시선을 읽는 방법과 시를 읽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시를 읽고 싶은 마음이 조금 늘어나셨나요? 사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에게 일어나는 일과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들었을 때 시를 많이 읽었어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조금씩 말을 꺼낼 수 있었고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를 좋아하고 계속 읽게 돼요. 정다연 시인의 시집
서로에게 길에서 끝까지는 매일 쏟아지는 폭력과 아픈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 본 적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집이었어요. 시인의 산문집 마지막 산책이라니와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더 자세한 시집 읽는 법이 궁금한 분들에게는 조금 오래전에 올린 영상이지만 시도코가 털어놓는 시집 읽기 영상을 추천합니다. 저희 책장에 꽂혀있는 시집 리스트와 주제별 추천 시집이 궁금한 분들에게는 책장 투어 3탄을 추천하고요. 다음에도 소개하고 싶은 시와 시집을 들고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